집합 1단계, 집합의 뜻과 표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 집합이 어떤 의미인지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자, 집합이라는 건요,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들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건 집합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의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1, 2, 3, 4번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집합의 원소라는 거는요,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겠지만 그 집합을 구성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건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선 1번 1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이라고 했는데요. 10보다 작은 홀수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3, 5, 7, 9 이렇게 5개의 홀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보시면 이건 10보다 작은 홀수라는 어떤 조건이 주어졌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골라서 보니까 1, 3, 5, 7, 9 이렇게 대상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됐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1, 3, 5, 7, 9 얘네가 각각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도 볼게요. 한 자리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진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가 이것만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한 자리 자연수 1부터 9까지 이 9개의 자연수밖에 없잖아요. 이 조건에 맞는 것들을 모아보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집합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한번 볼게요. 맛있는 음식의 모임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조건이 주어진 건 맞지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사실 뭔가 애매모호하죠. 누구한테는 맛있는 음식이 누구한테는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3번은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4번도 보니까요. 귀여운 동물의 모임. 이것도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4번도 집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집합이 될 수 있는 건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한 건데요. 자, 여기서 2번에 있는 조건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자리 자연수의 모임.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구해보니까 1부터 9까지 9개의 원소가 나온 거잖아요. 이 원소들을 모아서 하나의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자리 자연수의 모임이라는 어떤 집합 안에 1부터 9까지의 원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집합과 원소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제 집합과 원소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집합은요, A, B, C 이런 식으로 영어 대문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자리 자연수의 모임을 집합 A라고 표현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집합과 원소를 서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 집합 A는 어떻습니까? 원소가 1부터 9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1부터 9까지의 원소를 다 콤마로 나열을 해주면 된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뭔가 조금 어색하잖아요. 좌변에는 집합 A가 있고 우변에는 그냥 원소들이 나열만 돼 있잖아요. 원소들이 나열만 돼 있다고 해서 그걸 집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열된 원소들을요,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면 비로소 집합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집합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소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걔네를 다 중괄호로 묶어준다. 그럼 집합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A는 하고 괄호 안에 1부터 9까지 원소가 쭉 나열이 돼 있다면 집합 A에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원소로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집합을 봤을 때 원소 3이 집합 A에 포함되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저기 괄호 안에 3이라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소 3이 집합 A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을요, 우린 좀 더 간결하게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3은 A에 속한다. 혹은 원소 3은 집합 A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수식으로는 어떻게 정리하는 거죠? 원소 3이 집합 A에 속한다. 자, 이걸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3과 A를 적어놓고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원소가 집합을 향해서 삼지창을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소가 그 집합에 속한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원소 12가 A에 속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집합 안에 10이라는 원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도 간단해요. 12랑 A를 적은 다음에 저 삼지창 모양을 그려줘요. 그 다음에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저 삼지창을 원소가 집합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짝대기가 그어져 있으면 속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필기하시고요.
자, 필기 다 하셨으면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수 전체 집합을 Z, 유리수 전체 집합을 Q,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1, 2, 3, 4, 5번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1번 먼저 살펴볼게요. 루트 16이 지금 Z와의 관계가 지금 삼지창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삼지창 모양 뭐였어요? 어떤 원소가 저 집합에 속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지창 모양이 Z를 향해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루트 16이라는 원소가 Z라는 집합에 속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Z라는 집합이 정수 전체의 집합이니까요.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루트 16이라는 원소가 집합 Z에 속한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겠죠. 근데 집합 Z가 뭐였어요? 정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래서 루트 16이 전수 전체의 집합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게 결국 무슨 의미예요? 루트 16이 정수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루트 16이 뭐예요? 루트 16이 4잖아요. 4의 제곱이 16이니까. 자, 그래서 4는 정수다. 이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루트 6이 Q라는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지금 짝대기가 그어져 있으니까. Q는 유리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루트 6이 유리수 전체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유리수 전체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루트 6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어때요? 루트 6은 무리수잖아요. 그래서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맞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의미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아니죠.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i분의 1. 이게 Q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리수 전체 집합에 속하지 않으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이건 수학상에서 우리 복소수에서 연습을 많이 했었죠. 분모에 이렇게 3-i 이런 복소수, 특히 허수 부분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분모를 실수처럼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준다. 기억나시죠? 그럼 분모가 어떻게 돼요? 3-i, 3 플러스 i. 그럼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렇죠? 3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럼 분모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 곱하기 3 플러스 i가 되고요. 얘네를 각각 괄호를 풀어서 곱해주면 10분의 3이랑 10분의 1 i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가 나오는데요. 뒤에 있는 10분의 1 i 허수부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허수가 되면서 실수가 아닌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수도 아니겠죠. 유리수는 실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잖아요.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루트 3-1이 R,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 속하냐. 자, 결국 무슨 의미예요? 루트 3-1이라는 수가 실수냐라고 물어본 거죠. 저게 실수여야지 실수 전체의 집합 안에 속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루트 3-1이 실제로 실수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건데요. 루트 3은 무리수고 뒤에 있는 1은 유리수잖아요. 자, 무리수와 유리수를 더하고 빼고 그럼 당연히 무리수가 나오겠죠. 무리수도 당연히 실수 안에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저 수는 실수가 맞다. 그럼 4번도 옳은 표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지만요. 한번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i분의 1 플러스 i가 집합 R에 속하냐. 그러니까 저 수가 실수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집합 R이 실수 전체 집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분모에 있는 허수 부분을 다 실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의 켤레복소수, 분모에 1-i가 있었으니까 켤레복소수 1 플러스 i를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해준다. 그렇게 해서 분모를 실수처럼 바꿔주라고 했었죠.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2i가 되거든요. 계산하면.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분모는 2, 분자는 2i. 결국 i가 됩니다. 이건 허수잖아요. 그래서 허수는 실수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게 돼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집합의 가장 간단한 부분을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집합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우선 예시는 아까부터 사용했었던 한 자리 자연수의 모임, 이 예시를 이용해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자리 자연수의 모임을 집합 A라고 하면요. 집합 A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원소 나열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A는 하고 중괄호 안에다가 원래 원소들을 쭉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냥 그대로 원소를 나열해라.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에요. 이렇게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 원소 나열법. 자, 그런데 1부터 9까지 이렇게 9개만 나열하는 거는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1부터 999까지 아니면 1부터 1000까지 이렇게 수많은 숫자들을 나열해야 되면 좀 버겁잖아요. 그럴 때는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지 말고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저 중괄호 안에 원소를 그냥 그대로 다 적지 말고 저 원소들을 지칭하는 조건을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어떤 조건이에요? 한 자리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조건 제시법을 적는 방법이 약간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리면요. A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의 모임이다.
자, 그런데 그 x라는 게 뭐냐면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라는 원소의 모임이다 해놓고 x를 적어놓고 바로 오른쪽에 세로 짝대기를 그어놓고 그 x는 이라고 적어놓고 나서요, 그 뒤에다가 저 원소 x를 만족시키는 조건을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한 자리 자연수가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한 자리 자연수는 다 x라고 볼 거고 그 x들의 모임이 A라는 집합을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조건제시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필기 다 하셨으면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집합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A, B, C가 있죠. 자, 근데 위에 있는 2개의 집합 A랑 B는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괄호 안에 원소들이 다 그냥 콤마로 구분돼서 나열이 돼 있잖아요. 이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C라는 집합을 보니까요, 조건제시법이에요. 자, 이거는 2x 플러스 1 해놓고 짝대기가 있고 오른쪽에 조건이 붙어 있죠. x는 A라는 집합에 속하고 x는 b라는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자, 저렇게 삼지창 표시가 있으면 x를 원소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x라는 원소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이렇게 2개를 준 거고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저기 2x 플러스 1에 있는 x에다가 집어넣어주면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이 2x 플러스 1이 각각의 원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천천히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x는 A라는 집합에 속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x는 B라는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자, 우선 A랑 B라는 집합을 보니까요, 둘 다 속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1, 3, 5는 두 집합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원소들이죠. 그리고 2랑 4는 A에만 속하는 원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A에는 속하면서 B에 속하지 않는 거 뭐예요? x는 2랑 4가 되겠죠. 이렇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x를 다 구해냈고요. 이렇게 구한 x를 저기 2x 플러스 1에다가 x 대신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집합 C는 결국에 2x 플러스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x 대신에 2를 집어넣고 4를 집어넣으면 각각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각각의 원소가 5랑 9가 돼서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면 5 더하기 9, 정답은 14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